청와대가 공인을 속이고 명백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대통령을 바지저고리로 만들어서 이 나라의 법치국가가 검찰만에 의해서 공정성이 담보됩니까?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의 과정은 저보다 훌륭한 부임자가 맡을 것입니다. 보신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내정자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뉴스 말미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요. 청와대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송구수를 던졌지만 이 제보자의 실체가 갑자기 드러나면서 의혹은 더 커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 얘기를 좀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먼저 김태현 변호사님. 어제 청와대 긴급 브리핑 얘기를 아까 앞서 첫 번째, 두 번째 이슈에서 차례로 짚어보긴 했습니다만 종합해보면 어제 청와대도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일상적이고 별것 아닌 제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무게를 두지 않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도 참 많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그 말도 다소 좀 신빙성이 떨어지는 느낌도 있습니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청와대에서 근무를 해보지 못해서 문건을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작성해보지 않아서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청와대 행정관이라는 사람들이 수석, 비서관, 수석 또는 뭐 실장, 대통령까지 보고되는 문건들을 굉장히 많이 작성을 할 겁니다. 그 첩보든 뭐든지 간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건을 작성하고 보고를 할 수는 있겠으나 이게 당시에 야당 시장의 비리 의혹에 대한 것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흔한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야당 소속 광역단체장장 몇 명 된다고요. 그런데 그걸 뭐 별거 아닌 흔히 있는 제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지금 이 김기현 시장 때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난 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질렀는데 이 당시에 문무행 장관이 잘 모르고 있다가 그거 내가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조사를 통해서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들이 저는 정말 선뜻 이해는 가진 않고 어제 이제 청와대 해명이 완전한 실패작인 거죠. 모르겠습니다. 청와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저는 실패작을 봅니다. 왜? 청와대, 뭐 야당, 여당, 정부 부처, 뭐 주요 언론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의혹이 있을 때 그 의혹을 잠재우기 위해서 권위가 있는 공적 기관이 사실 우리가 조사해봤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나름의 조사 결과를 브리핑을 하면 어느 정도 새로운 의혹이 나오기 전에는 그것이 잠재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브리핑이 일단 성공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어제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 가장 힘을 가지고 있는 청와대가 지금 가장 큰 의혹에 대해서 더군다나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나절도 지나지 않아서 대여섯 시간 만에 그게 뒤집혔어요. 이건 청와대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능력 그리고 파악한 후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정무적 판단 능력들이 지금 제로다, 바닥이다. 과연 청와대가 이 사태를 어느 정도 제대로 진실을 파악하고 있는지조차도 지금 의구심이 가는 현 청와대의 어떤 능력을 볼 수 있는 어제 한편의 브리핑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종욱 교수님, 이따 화면에도 나올 텐데 네. 어제 청와대 해명 중에 고래고기 수사 관련해서 보고서를 고민정 대변인이 들었었단 말이죠. 그 부분도 사실 따지고 보면 날짜도 명확하지 않았고 보고서 달랑 3줄만 보여주면서 이것도 도대체 제대로 된 해명이냐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예, 뭐 내용들에 의하면은 정부가 지나고 난 다음에 부처 내에서 의견들이 엇갈리는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 조사를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보니까는 실제 조사하는 날짜랑 다르게 하루 전에 간 내용들이 나오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백원호 전 민정비서관하고 박형철 반부비서관 얘기가 서로 달랐죠. 2차적으로 비서실장의 얘기가 추후에 보니까 또 달랐죠. 좀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변인이 얘기했는데 이 대변인 내용이 바로 한 반나절 만에 반대 상황이 돼버리겠죠.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어리둥절한 상황이에요. 전 그래서 저번 때 김조한 민정수석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하나가 뭐냐면 좀 그런 거죠. 맨 처음에 그 고민정 대변인 얘기하면 민정비서관실이 수석 비서관실이니까 업무 조력이 가능하다. 뭐가 정확히 가능한 건지 설명을 안 하고 있잖아요. 조력만 얘기하고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감찰반 운영도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감찰반은 반장과 반원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반원이 나눠져 있어요. 왜 나눠져 있는 건지에 대한 설명도 분명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조치 직제에 의하면 뭐가 문제가 있냐면요. 비리 첩보를 수집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을 한정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 한정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면 민정수석과 민정비서관과 방패비서관에게 있어요. 전 이 내용을 다 보게 되면 청와대가 아무런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면 검증을 안 했거나 아니면 검증을 다 하고 나서도 검증했다는 사실들을 밝히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했거나 이 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라고 얘기하든 제가 볼 때는 대책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실제로 노영민 비서실장은 지난 금요일 국회 운영위에서 첩보 보고서라는 표현을 쓰다가 야당 의원의 지적을 받고서야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화면 만나보시죠. 첩보 보고서라는 용어를 사용하신 것으로 봐서 김경시장 관련한 문건이 민정수석실 행정관에 의해서 작성된 것인 모양이죠? 아닙니다. 그런데 왜 첩보 보고서라는 용어를 사용하십니까? 첩보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그것을 그냥 흔히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첩보 보고서가 아니죠. 통상적으로 행정기관 또는 뭐 수사기관에 접수되는 것은 제보라는 용어, 진정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첩보 보고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을 제보로 바꾸겠습니다. 예, 그럼. 청와대의 여러 가지 정부적 판단에 대해서 목소리들이 많이 좀 나와서요. 이 주제 정리를 해볼게요. 조수인 부장, 오늘 오후에 국민소통수석, 윤도한 수석까지 나섰어요, 결국. 네. 그래서 청와대, 문재인 청와대는 절대 거짓말 안 한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조목조목 반박했는데, 글쎄요, 뭐 어느 정도까지 동의를 하십니까? 네. 전혀 동의가 안 되죠. 윤도한 수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책이 국민소통수석입니다. 그런데 저하고도 소통이 안 돼요, 지금. 자, 우선 보실까요? 예. 다시 한번 밝히지만 청와대 하명수사는 없었다. 그런데 점점 더 하명수사의 의혹이 짙어져요. 가령 어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가 제보를 편집했다라고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청와대는 편집해서는 안 되는데 왜 했을까? 이거야말로 청와대 하명수사가 아닌가? 이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예. 두 번째, 제보자 신원을 밝혔다면 불법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그 제보자가 언론 인터뷰를 여러 곳에 해버려요. 그게 무슨 불법이에요, 그게. 본인이 다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그리고 언론은 하명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명수사 의혹이 강하니까 하명수사라고 지적을 하는 거죠. 이런 분이 과연 국민소통수석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 청와대 집단사고는 대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지 않을 수가 없고, 어제 고민정 대변인이 3장의 문건을 제시를 했는데 제가 문건 보고도 굉장히 놀랐어요. 그 고래고기 우선 문건이죠? 고래에 대해서, 예. 고래고기에 대해서 딱 3줄 적혀 있습니다. 2016년 경찰이 압수한 고래 일부를 유통업자에게 검찰이 돌려주면서 촉발됐다. 이거 다 아는 얘기예요. 그리고 2017년 해당 검사가 직권남용으로 고발됐다. 그리고 지금까지 검경수사권과 관련한 갈등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거는요, 울산 안 가봐도 쓸 수 있는 겁니다. 이 시점에 한 포털 사이트에 울산, 검찰, 경찰, 고래고기 하면요, 수백 건의 기사가 떠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믿으라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저는 어제 두 번째 문건, 세 쪽 중에 두 번째 페이지 보고도 굉장히 놀랐어요. 여기를 보면 49개 부처, 48개 부처에 대해서 행정관들이 나서서 2명씩 대면 및 전화 통화를 하면서 현 정부에 대한 여론을 수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자들 입장에서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어떻게 질의했을까? 그리고 청와대는 어떻게 보고가 갔을까? 왜냐? 2008년에요.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바로 이런 일을 하다가 논란이 돼서 이것이 사찰로까지 번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과연 이성적인 사고를 이 사건에 대해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도저히 이런 문건 배포도 그렇고요, 입장 정리도 그렇고요, 이게 청와대인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검찰이 수사할 것이고 청와대는 수사기관이 아니다라는 설명까지 덧붙였는데요. 이렇게 해명이 뒤집히는 모양새가 되고 있는 청와대 얘기 이번 주제에서 짚어봤습니다.